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6월 인플레이션 숫자 굉장히 좀 놀라웠었습니다. 네. 그죠? 5.4%가 발표되면서 2000년 닷컴 버블보다도 높고 또 2008년 산업재 버블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더 놀라운 부분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놀라운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세가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2%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상승은 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여러 가지 숫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숫자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의 요즘에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이번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팬데믹 및 공급망 문제가 지금 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제외한 핵심 CPI는 4월 달에 0.31%, 또 5월 달에 0.28%,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0.22%로 실질적으로 2%에서 3% 사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으로 벌써 복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자동차 관련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백악관의 의견과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해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 속도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산업재라든지 원자재, 중간재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된다. 전체 포트폴리오 한 30% 정도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대표적인 투자의 축은 성장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시기는 아니고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지금 인플레이션이 5%가 넘게 나왔는데 네. 국채 금리는 1%대 초반.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 실질적으로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국 증시도 지난주에 고점 대비해서 3.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10년 국채 금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1.5에서 약 2% 사이 정도의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쇼커버링,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공매도를 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이 해소가 되면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는 경제 성장률에 맞추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은요, 3차 웨이브가 일어났었을 때 증시가 빠지기보다는 좀 쉬어가다가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죠.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이 델타 변이의 확산, 또 이에 따라서 급격한 감염자 수의 상승, 그리고 또 미국 국채 금리의 급락, 또 경기 둔화 우려 이 시나리오가 오래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향후에 다시 금리가 점차적으로 경기를 반영해서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나리오는요. 사실 인플레이션 숫자가 7월달 숫자가 좀 안정을 찾고요. 네. 또 미국의 국채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달러 지수도 90에서 95 사이 안정적인 모습. 여기에 이제 지금 계속 2,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죠. 이런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항상 들여다보는 미국의 현재 시점의 식센스 모델상의 매력도도 예. 6점 만점에 5점이 나오면서 오.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를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랙록이나 일부 IB들 사이에서는 미국 증시의 상승이 한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본부장님 지금 이 시점이 사실 서머 랠리가 시작될 시점이잖아요. 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썸머 랠리가 시작됐었어야 하는데 네.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숫자와 금리의 흐름 때문에 좀 쉬어가는 템포가 나올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 7월달 숫자가 나오게 되면 네. 즉 8월 중순 정도에 한번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썸머 랠리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펀디멘탈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국의 ROE 추세를 보시면은 이 지수들마다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러셀 2000이 14%, S&P 500이 20%, 나스닥이 23%, 다우가 24%, 나스닥 100이 30%입니다. 네. 정말 높은 ROE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에 저희가 이 갭 분석이라고 해서 저 ROE에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뺀 숫자,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의 고점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숫자로서 계산을 하면 미국 증시가 뭐 앞으로 10% 20%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6년 7년을 놓고 봤었을 때 뭐 큰 폭으로 80% 90%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의 선택인데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중소형주의 ROE는 가장 낮고 나스닥 100의 ROE는 가장 높다. 또 더더욱이 미국 대표 13개 종목의 ROE는 그것보다 더 높은 자그마치 41%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중소형주 투자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 그것보다는 또 나스닥 100 위주의 투자, 성장주 위주의 투자, 또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는 대표 기술주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는 나스닥 100 지수가 여전히 유효하게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라고 조언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은 어떻습니까? 네. 자, 중국 주식은 안타깝게도 미국은 10년을 투자를 한다면 네. 8년 투자하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요. 중국은 계속 기다리다가 언제 사서 한 1, 2년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잡아야 됩니다. 투자 적기를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투자 패턴인데 지금 보시면은 2005년 이후에 중국은 세 차례의 큰 폭의 상승 주기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기가 2005년부터 2007년인데 자그마치 500%나 올랐어요. 두 번째 주기는 2014년에서 15년인데 150%가 올랐습니다. 네. 세 번째 주기가 2018년, 19년인데 겨우 50%밖에 못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2021년부터 2022년 상승 주기가 1년 정도 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이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할 때는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3.3%에서 3%대까지 빠졌고요. 그러네요. 아마도 2%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의 지금 채권 발행도 굉장히 자유로워졌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났고요. 또 유동성 부분을 놓고 보면 드디어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죠. 12.5%에서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 12%, 중소형은행 같은 경우에 12.25%로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고요. 지금 M2 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식센스 모델을 돌려서 중국의 매력도를 짚어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지금 아까 미국이 5점이 나왔다면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5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형주 기술주 위주 투자보다는 네. 중소형 기술주 위주 투자가 중요합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네요. 정반대죠. 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정부 규제가 있을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가총액 큰 기술주들이 자그마치 880조 원이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어딘가에서 메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중소형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중소형주 기술주 투자하는 심천 ETF, 네. 심천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투자하는 게 좋겠는데 저기 나와 있듯이 CNXT, 한국에 상장돼 있는 256750, 홍콩의 3147, 3173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미국은 성장주,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 오히려 정반대로 중소형주 중심에 투자를 해라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 매력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한국 증시가 참 어렵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PER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약 한 12배 정도가 나옵니다. 코스피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는 상승 여력이 19%에서 30% 정도 사이에 나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6% 정도가 나옵니다. 또한 한국의 지금 유동성도 풍부한데 M2 증가율이 11%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4%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의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2%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당 수익률이 4%에서 2%로 떨어진다는 가정을 한다면 지수가 100% 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고 아마도 이 10년 국채 금리가 3%까지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다면 지수가 약 30%대 초중반이 올라야지 적절한 가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또 시가총액을 M2로 계산한 숫자를 계산해 보면 2007년 고점과 비교했었을 때 추가적인 지수 상승 여력이 3,800에서 4,300까지도 나옵니다. 물론 저기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펀디멘탈도 좋고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또 식센스 모델을 한국을 들여다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6점 만점에 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투자도 소홀히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 중국, 한국 다 썸머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의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